충격과 공포로 대한민국을 경악케 만든 희대의 연쇄살인마. 나 탈모돼서 통화했다고 그래. 멈출 줄 모르는 대한민국의 연쇄살인. 그들의 범행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 더 치밀하고 더 잔혹하게 진화한다. 연쇄살인범의 피해 사건일지. 연쇄살인, 사이코패스의 상징.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쇄살인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게 1964년 90여 명을 연쇄살해한 멕시코의 곤잘레스 자매. 영국의 헤럴드 시프먼 박사는 24년간 자신의 환자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가 살인한 환자는 무려 215명. 이 사건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마로 이름을 남겼다. 1975년 영국에서 13명의 매춘부를 살해한 피터 셔트클리프. 요크셔의 살인마라고 불리며 검거되기까지 6년간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1994년 검거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 조직 지존파. 그들의 잔혹한 수법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는데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집에서 못 지켜서 하는 거지. 오늘 오후 2시에 실시된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추석 연후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 9월 21일 날 94년 약 1년 전부터 93년부터 범행을 시작해가지고 전부 6명을 그 당시에 살해했던 납치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부자들을 상대로 처참한 범행을 저질렀던 그들. 담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피해자의 인육을 먹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는데 사체를 절단을 해가지고 여기 넣고 소각을 시킵니다. 이 옆에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밖에서 고기를 굽는구나, 그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고기를 막 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웃에 갖다 주기도 하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피해자를 도끼로 토막낸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모두 6명을 처참히 살해한 지존파. 그러나 그들에게서 반성이나 후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다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 우리는 사람 죽인 거 뭐 개 잡은 정도밖에는 생각 안 한다. 뭐 나는 그 인육도 다 먹었다. 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일을 다시 하겠다. 그 사건이 맞다 엉덩이가 나중에서 알고 그걸 떨었지. 부사갖고 그래갖고 막 얼마나 마다 동네 사람들 떨고 집도 다 걸어버리라고 막 동네에서 난리 저그러져 버렸어. 하면 난리 나고 저런 사람이 그냥 핵절 차버렸어. 차가 어디로 가도 오도 못 오고 이거 사람들 무사서 가도 못 오는데 그래갖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던 그들 중 여성 조직원 1명을 제외한 5명은 1995년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다. 무려 19명을 연쇄살해한 용의자는 34살 유영철입니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10개월 동안 살해당한 피해자의 수가 무려 21명. 단기간 일어난 연쇄살인 중 가장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었다. 직업 여성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직업 여성들을 자기 앞 오피스텔 불러서 거기서 소위 욕실에서 사체를 그야말로 훼손해서 절단하고 심지어 장인까지 꺼내 먹었으니까. 왜 그랬어요? 단독범 맞습니까? 맞아요? 소인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혐의다 인정하십니까? 노인들도 죽인 거 맞아요? 힘없는 노인과 죄 없는 여성들을 무참히 살해한 유영철. 수사진을 농락하는 뻔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4대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을 갔더니 뭐 이 집을 어떻게 찾았느냐 했더니 TV에서 봤다. 또 범행 현장의 집은 바로 윗집인데 밑에 집을 지칭했다든지 이래서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줬어요. 경찰은 눈치같지 뭐. 피해자 21명 중 12명을 토막낸 후 인근 야산에 안매장한 유영철. 아직 이곳 어딘가에 묻혀있을 피해자.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살인마에게 반성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고 한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 그 친척에 대해서는 애착심을 가지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거의 배타적인 거. 그러면서 전혀 뉘우침이 없는 사람. 2006년 검거된 서울 서남부 일대의 연쇄살인범 정남규. 2004년부터 3년간 힘없는 어린이와 여성들만을 골라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오늘 재수없게 내가 검거가 됐다. 내가 오늘 잡히지만 않았다면 한 100명은 더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2006년 밤 서울 봉천동의 한 주택에 진입한 정남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그는 자고 있던 세 자매의 머리에 차례로 둔기를 휘둘렀다. 자다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세 자매. 결국 이들 자매 중 2명은 사망하고 말았다. 애들이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데 오직 진짜 지 애미, 지 동생 가족들이 모르네. 엄마는 지금도 이렇게 날이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 모습이 직장에 갔다 오나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지고 매일같이 그걸 하는데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른 잔혹한 살인마 정남규. 다른 범행 현장인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 자기가 이제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나 탈못에서 통화했다고 하더라고. 본 사람은 포기하고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현장 조사한다고 막 뛰어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살해당하신 분도요. 응. 이 지역 주민이시죠? 우리 배달 아줌마? 이동희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적이 드문 이른 새벽의 시장. 주변에 CCTV가 있었지만 피해자를 노린 살인마 정남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요구르트를 배달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한 여성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길 건너서도 살인사건 났었어. 여자 우리 배달 아줌마. 그 무렵에 몇 달 사이로 우리 배달 아줌마가 둘 죽었거든. 요구르트 배달원이 피살됐던 시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인근의 주택가 골목.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인가요, 선생님? 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 말해요. 나 그래. 여기 있었어요? 너도 그랬다 그랬어. 이번에도 노린 사람은 요구르트 배달원. 대로 변임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이곳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살해했다. 정남규가 직접 작성한 자인서. 제가 올 3월 달에 봉천동에 있는 2층 집에 올라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보여 처음에 돈을 찾아보니 돈이 없어 훔치지 못해서 강간을 하기 위해 여자들을 살펴보던 중 여자 한 명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파이프 렌치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그 옆에 잠을 자고 있던 여자들도 머리를 파이프 렌치로 여러 차례 때린 후 거실로 나와 건조대에 걸려있던 이불에다 불을 붙여놓고 베란다 문을 통해 도망 나왔으며 불을 낸 이유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며 제가 TV에서 뉴스로 보니 봉천동에서 불이 나서 한 명은 죽고 2명은 많이 다쳤다고 뉴스에 나와 사람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애들에게 미안합니다. 2006년 4월 23일 정남규. 에 대해서 뉘우침 같은 건 없었어요. 정 씨의 재혼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결국 자인서의 진술과는 달리 정남규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범행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 가족들에게 덤벼드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그리고 2009년 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강호손. 경찰의 수사 결과 2006년 배모 씨를 시작으로 모두 7명의 부녀자를 납치 성폭행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 유경철과 정남규를 잇는 또 다른 악마의 등장이었다. 이제 최근에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 박사가 사이코패스의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PCLR이라는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으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사이코패스인 이 세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몸서리치도록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 정남규도 마찬가지로 그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뭐 전혀 자기 범행에 대해서
뮤지움 같은 건 없었어요. 강호순 역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원만한 감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것을 어떤 불쌍하거나 안타깝다고 이제 느끼는 그런 능력이 이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입니다. 나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과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자기 그 불우한 그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좀 그 동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좀 엿보였고, 또는 어떤 때는 자기 범행을 좀 그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과시욕 같은 것도 보였고. 경찰의 어떤 수사 과정을 좀 조롱을 하면서 자기의 범죄가 이제 완전 범죄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뭐 이런 걸 갖다 보여주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하는 그런 교묘하고 지능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 심지어 수사를 조롱하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집을 어떻게 찾았느냐 했더니 TV에서 봤다. 또 범행 현장의 집은 바로 윗집인데 밑에 집을 지칭했다든지. 거짓말을 굉장히 쉽게 잘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공통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그들의 범행 목적은 돈이 아닌 오직 살인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죽이고 싶다는 걸 어떤 충동이 생기면 또 가서 여자를 불러 죽이고. 동기 자체가 없고 또 범행 자체를 즐긴다고 할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의 충족,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피해자 41명, 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그들은 오직 잔인한 살인마를 충족시켜줄 도구였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여기서 풍경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그 말썽이나 이런 것도 안 부리죠? 예, 그런 거 몰랐어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의 어린 시절은 주변의 뭐 동네 어른들이라든지 뭐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걸로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린 시절 환경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는데, 어린 시절 주변인들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장난을 자주 하는 아이의 경우다. 또한 사이코패스의 경우 뇌의 생김새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일반인에 비해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슬픔, 분노, 그리고 남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 표시하는 여러 가지 정서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잘 뭐 스스로 통찰하지 못하는 나머지 계속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낮아 남의 감정을 쉽게 읽어내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고, 위험한 상황, 일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반인들은 심장박동수가 올라가지만 사이코패스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또한 피부의 자극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반응 또한 일반인보다 낮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경기대 이수정 교수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아드리안 레인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전두엽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도소 수감자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스틱한 수감자들, 예컨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 특히 실행 기능이 많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와 김혜진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의해 고위험군으로 이루어진 사이코패스 집단과 비사이코 집단의 감정과 IQ를 비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이코패스 집단에서는 비사이코 집단에 비해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점수가 더 낮았고, 공포를 느끼는 감정은 비사이코 집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IQ의 경우는 비사이코 집단에 비해 사이코패스 집단의 IQ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제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는데 별다른 미안함이라든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한 겉모습에 감춰진 위험군자 사이코패스. 강호수는 선한 문매에 호감형 외모, 고급 차량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워 범행을 저질렀다. 미국 FBI가 수사를 바탕으로 만든 연쇄 살인범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르는 사람 차에 절대 타지 말라. 두 번째, 기분 나쁜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 단호히 거절하고 혼자 길을 걸을 경우 경각심을 높여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납치됐을 경우 저항하지 않아야 한다. 연쇄살인범들은 상대가 저항할수록 공격 수준을 높인다고 한다. 상대의 말에 순응하며 도망칠 기회를 엿봐라. 연쇄살인,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사이코패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사이코패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가정의 어떤 재기능을 해야 하고요. 학교에서도 문제 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과 치료를 해야 하고, 우리 사회도 가정과 학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고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